쭉 뻗은 건물들과 잘 정리된 도시의 블록들. 오늘의 파리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21세기의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은 우리에게 파리가 긴 역사를 지닌 도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파리는 과연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19세기 중반 오스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파리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파리의 모습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좁은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로 인해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돌았죠.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지어져 있어서 건물 안에서는 채광이 잘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계몽주의 지식인으로 꼽히는 볼테르 역시 이러한 도시 구조가 청결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을 퍼뜨리며 혼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이전부터 파리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도시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좁은 도로들이 각종 시위대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각종 혁명들에 이르기까지 파리 시민들은 좁은 도로를 막고 바리케이드를 쌓으며 정부에 저항했었죠. 사실 이 때문에 파리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일찍이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후일 자신이 유배간 세인트 헬레나에서 쓴 일기에서 나에게 20년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사람들은 이전 파리시의 흔적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파리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생각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나폴레옹이 실현하지 못한 계획은 그가 실각하고 나서 몇십 년 후 그의 조카에 의해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1848년 프랑스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임기를 마친 후 재선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당시 프랑스의 헌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그는 1851년 쿠데타를 일으킨 후 다음 해에 스스로를 황제인 나폴레옹 3세라 칭합니다.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역시 파리시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맡길 적임자를 찾기 위해 여러 인물들을 면접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있고 또박또박 밝힌 조르주 외젠 오스만이라는 인물이 나폴레옹 3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3세는 오스만에게 파리시의 공간을 넓히고 도시를 통일성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만들라 라는 지침과 함께 그에게 파리시 재정비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오스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로를 넓혀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스만이 임무를 부여받은 후 최초로 재정비한 리볼리 도로입니다. 이전의 파리 도로들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결국 이후 계속되는 도시 재정비에서 모범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로를 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위에 있던 건물들과 주택들을 철거해야 했을 뿐더러 당시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오스만은 황제인 나폴레옹 3세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죠. 리볼리 도로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오스만은 더욱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파리시 내부의 주요 위치들을 리볼리 도로와 같은 큰 도로들로 모두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기차역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였죠. 오스만은 이렇게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재정비한 도로 인근에 기존의 주택이나 시설 대신 각종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위치시킵니다. 재정비 이전과 비교하면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 주위에 각종 작은 건물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파리의 큰 길 주위에 있는 웅장한 건물들은 대부분 이 당시 주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 3세는 1860년 파리시와 관련된 주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리는데요. 그것은 당시 파리시의 교외 지역을 파리시에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파리시는 면적이 2배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또한 기존 40만에서 160만으로 크게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오스만은 더욱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되었죠. 나폴레옹 3세가 확장된 파리시의 도로를 재정비하고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공간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파리시 외곽에 있는 공원 중 많은 것들이 이 무렵 조성된 것들입니다. 또한 오스만은 파리의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당시의 파리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는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에 대한 프랑스, 특히 파리 시민들의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1869년 총선에서 나폴레옹 3세에 반대하는 공화국 지지 세력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나폴레옹 3세는 어쩔 수 없이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에밀 올리비에르에게 총리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리비에르가 이전부터 오스만의 도시 재정비가 가져오는 비용과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의 계획에 극렬하게 반대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1870년 1월 나폴레옹 3세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오스만에게 사임을 권유하지만 오스만은 이를 거부하죠. 나폴레옹 3세는 결국 오스만을 해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폴레옹 3세의 반대 세력이 오스만을 극렬하게 비판한 것은 단순히 소모적인 정쟁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년에 걸친 도시 공사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오스만의 공사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파리의 모습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비판점은 바로 넓어진 도로가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좁은 도로를 점거하고 각종 시위를 벌일 수 있었고 이것이 혁명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스만의 개혁 이후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스만의 비판 세력은 도시의 재정비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오스만 역시 굳이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스만의 도시 재정비로 인해 집을 잃게 된 기존 시민들의 반발도 매우 컸습니다. 결국 오스만이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9세기 중반 오스만의 파리시 재정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스만의 도시 재정비는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파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온 도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범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한 번쯤은 우리 주위에 당연하게도 언제나 있어왔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